좋아요. 자, 우리 유형 6번에 대표 문제, 우리 644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y는 3x 플러스 2에 평행한 직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봐봐. 이차 함수에 뭐 한다고 했어? 접한대. 즉, 이 2차 함수랑 우리가 만들어낸 1차 함수를 같다라고 놨을 때 y좌표와 x좌표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뒷판별식을 하면 몇이라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지. 맞아? 우리가 웬만하면 접한다는 표현이 있을 때는요. 뒷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 직선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되어 있어? 평행하되 우리가 평행하다는 게 의미하는 건 뭐야?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1번. 새로운 직선을 만들 겁니다. 기울기가 3으로 동일한 직선을 만들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떻게 만들어? y는 3x, 기울기가 3이야. 근데 우리 y 절편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얘를 3x 플러스 k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직선을 만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직선이 뭐한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와 접한대요. y좌표와 x좌표가 동일한 지점이 있겠지. 맞아요? 자, 우리가 어떠한 함수와 어떠한 다른 함수가 만난다는 거, 이 교점이 의미하는 거, 이 교점을 찾겠다는 거의 의미는 내가 동일한 x좌표를 대응시켰을 때 동일한 y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동일한 x좌표를 대응을 시켰을 때 동일한 y좌표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x 말고 다른 걸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x한테 알파를 넣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y가 뭐가 돼? 3알파 플러스 k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y가 뭐가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될 거야. 맞아요? 이때의 y좌표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교점인 거잖아. 이해됐죠? 이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알파 이런 걸 한 번 더 넣는 과정이 귀찮으니까 그냥 x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얘네 두 개를 같다라고 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3x 플러스 k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같구나 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효주 이해돼? 맞아. 이 직선을 가정한 거야. 아무 직선이나. 기울기가 3인 얘랑 평행한 아무 직선을 가정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왔지? 자,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할까? 다 우변항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어떻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이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뒷판별식을 진행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즉 우리가 뒷판별식 그 중에서도 짝수공식을 사용을 해보면 어떻게 돼? 9 플러스 k-1이 0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원래 직선의 방정식이 3x-8이었어. 즉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8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a-b를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왔나? 오케이.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가지고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요 647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뭐든지 기본 개념으로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자. 점 마이, 3을 지나고 2차 함수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라고 해요. 맞을까?
여기까지 맞지? 자, 앞에 한 번만 봐줘. 그냥 아무거나 예시를 들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알겠지? 그리고 아무 한 점이나 이렇게 찍어볼 거야. 일단 좀 더 예시를 편하게 들으면 이쯤에다 찍어주는 게 좋겠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이차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는 뭐야? 이렇게 되면 접하겠죠. 맞아? 또 하나는 뭐야? 얘가 말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접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차함수가.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는 건 아닐 거야.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1차 함수가 정의되려면 점 하나랑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 기울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맞아? 근데 우리는 점 마이컴마3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1차 함수의 점 하나를 알았어. 그럼 어때? 우리 기울기만 설정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1번 우리는 기울기를 설정을 합니다. y는 기울기가 k면서 마이컴마3을 지나기 때문에 우린 얘를 x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따라왔지?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y는 kx 플러스 2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뭐한데?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접한대. 맞아? 그치? 즉 얘네들의 교점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의 교점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어때? y좌표가 같아야 돼? 여기 x 부분들이 서로 같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kx 플러스 2k 플러스 3을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걸 다 좌변항으로 이항을 해주면은 우리는 얘를 2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보자. 자,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쓰려고 했는데 못 쓸 것 같아. 맞지? 그래서 그냥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아니지 16k구나.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8이라는 친구가 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0이 될 거야. 맞아요? 자, 이제 전개 한번 해보자. k제곱 플러스 2k인데 마이너스 16k 있으니까 마이너스 14k 플러스 1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7은 0이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지? 우리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맞지? 근데 우리 하나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시야. 맞아? 즉 뭐야? 주어져 있는 이 뒷판별식이 0이다를 만족시키는 얘를 만족시키는 k값의 곱이란 말이야. 어때? 2차 함수를 만족시키는 k의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k의 곱.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지. 맞아? 그래서 우린 결론적으로 얘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7이라고 결론 지어진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거해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은 유형 7번. 2차 함수의 최대랑 최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도 우리가 대표 문제를 좀 짚어보고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일단 우리 650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2ax-a 플러스 b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요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 요것만 생각해.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진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올까? 범위,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는 한 최소값은 어떻게 나와?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경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꼭지점에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꼭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요. 예를 들어 꼭지점의 y좌표가 3이었다라고 가정해봐. 맞아? 그리고 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고 이 친구의 기울기,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y는 3과 이 2차 함수의 교점이 접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y는 3이라는 친구랑 요거 fx 이 친구가 접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냥 요거는 지금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야.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진대. 뭐가?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마이라고 마육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우리 완전 제곱식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완전 제곱식 배웠죠? 그치? 완전 제곱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1번 y는 어디에서 꼭지점이 나오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꼭지점이 나오고 그 당시에 y값이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내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가 어떻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6인 지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니까. 이해됐어? 이 부분을 만족시켜 달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한 번에 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얘를 전개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5라고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a가 1이었구나 그리고 b는 몇이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을까?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65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하는 어때? 기울기가 음수야.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일 겁니다.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감소하는 경우일 거야. 맞아? 이 1차 함수 하나가 있는데요. 얘가 어떤데? 2차 함수에 접했으면 좋겠대. 맞아? 자, 그러면 우리 1차 함수 아래로 감소하는 친구가 접하는 경우를 한번 봐보자.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이 친구의 모양은 요런 모양일 거잖아요. 맞아요? 1차 함수가 어때? y절편이 변하는 친구야.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을 거고 맞아? 이렇게 오다 보면 a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접하는 부분도 나올 거고요. 두 점이 만나는 부분은 나올 거고요. 한 점도 만나지 않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접하도록 만드는 a의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접해야 되잖아. 얘네 두 개는.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접해야 되니까 일단 같다라고 해서 아마도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야 될 거야. 맞지? 그래서 1번 같다라고 좀 먼저 해주자.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하는 요소랑 우변항에 있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을 동일하다고 해줘. 그리고 한 변으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우리는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3-a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린 얘가 접하냐 아니면 접하지 않느냐에 대한 요소를 묻고 있으니까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주면 얘가 b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a-12가 접해야 돼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맞아? 따라왔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는 a의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a만 남기고 다 우변항으로 넘겨볼래. 어떤 일이 되는지 한번 봐보자. 자, 4a가 뭐라고 되느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2가 돼. 맞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한 번 더 양변에 4를 나눠보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4분의 1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돼요. 여기까지 맞아? 어때? 우리 잠깐만 a를 y처럼 봐주고 b를 x처럼 봐봐. 어때? 위로 볼록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위로 볼록한 완전 제곱식 형태의 2차 함수가 됐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은 몇이겠어? a의 최대값은 3일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근데 여기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함수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어때? 우리 어떠한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지? 양수가 나와 무조건. 아니면 0.
맞아? 근데 어때? 마이너스니까 빼진단 말이야. 맞아? 어떠한 양수를 뭐에다, 이 3에다가 빼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얘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 뭐야? 내가 빼주는 숫자가 가장 작았으면 좋겠어. 맞아? 그럼 b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뭐야? 0이기 때문에 우리는 3에다가 0을 빼준 존재 그냥 3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겠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다 인지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우리 655번 문제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문제에서 안 주어져 있는 정보랑 주어져 있는 정보를 잘 확인해 봐야 돼. 왜냐면은 선생님은 결국에 2차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1차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알려준 적이 있어. 그치? 그러면은 정의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2차 함수는 점 2개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1차 함수는 점 1개랑 최고차항의 개수였잖아. 맞죠? 그 사실을 유의하면서 한번 뭐가 필요하고 뭐가 만족되어 있는가 이런 걸 고민 한번 해봐 주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2차 함수를 끝낼 겁니다. 이제 그래야지 뭔가 예쁘게 뭔가 나올 것 같아. 우리의 진도 관련된 게. 자, 아무튼 어느 정도 살짝 고민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도 알려줄 거야. 문제를 선생님이 읽는 방법이랑 선생님이 하는 생각도 좀 같이 공유를 해줘요. 자,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야. 그럼 굳이 2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fx의 모양을 안 줬으니까 아, 내가 2차 함수의 모양을 좀 추측해야 되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자고.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어때? fx라고 한 2차 함수가 x가 1에서 최대값 9를 가진대. 2차 함수가 최대값을 가져? 우린 여기서 생각해야 돼. 아, 이 친구는 위로 볼록한 친구겠구나. 그림이 안 예쁘네. 위로 볼록한 친구겠구나. 맞아? 심지어 어때? 아, 여기에서 어때?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가지는구나. 맞아? 즉 우린 좌표가 하나만 주어져 있다고 보이지만 이 꼭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9라는 좌표가 2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어때?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뭐만 몰라? 아, 최고차항의 개수를 몰라. 음수라는 것만 인지할 수 있어. 맞지?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읽어보는 거야. 아, 곡선 y는 fx에 접한대. 아, 접하는구나. 그리고 직선 y는 2x-y 플러스 1과 평행하대. 아, 기울기가 주어졌네. 근데 y절편이 몇이래? 9래. y절편은 뭐야? 0,9라고 하는 좌표잖아. 맞아? 좌표와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1차 함수가 생겼어. 맞지? 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끝났어.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 시작 한번 해보자. 1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fx의 기본 형태 만들게. fx의 기본 형태. 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 그러니까 a라고 할래. 오케이? 그리고 어때? 1 x가 1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의 조건은 어때? a가 음수라는 거겠지. 맞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 직선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 얘 y만 넘겨보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2인 직선이야.
그치? 근데 그때 절편이 몇이래? 9라고 했으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의 함수를 y는 2x 플러스 9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때 우리가 얘네 두 개를 같다라고 설정을 해줬을 때 접한다는 거겠지? 이해됐죠? 자, 같다라고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a x-1의 제곱 플러스 9가 2x 플러스 9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따라왔나? 어때? 9끼리 사라지는 거 보이지? 맞아? 그리고 전개 한번 해보자.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라는 친구가 2x래. 맞아? 자, 요거 이제 우변항으로 좌변항으로 다 이항시켜주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a가 0이다. 여기에서 뒷판별식, 그 중에서 짝수 공식을 진행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아,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아니지,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다. 맞아요? 그치? 자, 이거 전개해도 돼. 전개하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인데 우리가 a제곱을 뺐어. 뭐만 남아? 2a 플러스 1은 0이다. 즉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이제 그럼 결론 지어보자. 우리 fx를 그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fx는 어때? 최고 차이 계수가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면서 이 뒤에 있는 게 x-1의 제곱 플러스 9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궁금한 건 x한테 2를 넣은 거니까 x한테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f2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9. 맞아요? 그래서 몇이라고 마무리가 된다? 2분의 17이라고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해됐나? 따라왔지? 결국에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구해야 되는 정보를 구별해줘야 돼. 알겠죠? 정의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차 함수의 모양 그 자체로 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유형부터는 x값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를 줍니다. 자, 657번 문제만 봐도 마3부터 0이라고 하는 어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 fx의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어때? 최대값이 몇인가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자, 요건 조금만 외워줄 필요성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해보자. 1번. 우리는 이 fx의 정확한 모양은 아니어도 대략적인 모양은 그릴 수 있어. 맞아? 우리 2차 함수 그림 그릴 수 있어. 뭐만 알면 그릴 수 있지? 꼭지점과 올라가는 방향, 얘가 어디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만 알면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완전 제곱식 진행을 해서 꼭지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fx라는 친구는 내가 얘를 마3으로 1차까지만 묶어보게 되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k야. 맞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완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fx 끝까지 쓸까?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x좌표가 언제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근데 우리 k 플러스 3이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어. 맞지?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찍을 거야. 얘가 양수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찍어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무데나 찍고 보니까 얘가 어떠한 함수야? 위로 볼록한 함수지. 맞아?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해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그리고 이제 보는 게 뭐야? 아, 우리가 보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데 x가 마3부터 0까지 보겠대. 맞아? 그래서 x가 마3부터 0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x가 0,
그리고 마3. 아, 이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사이에서만 보겠구나. 그럼 얘의 모양이 뭐 요렇게 해서만 보겠다는 거겠지. 맞아? 여기까지 맞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와?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야. 맞아? k 플러스 3이 맥시멈 포인트 값 될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니까 꼭지점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마3이 더 멀리 떨어져 있지. x좌표만 비교한 거야. 알겠어? 마3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마이너스 3에서 나오겠다. 이해됐을까? 그래서 x한테 마3을 대입해 봅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이에요. 자, x한테 마3을 대입하니까 f 마3은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3 곱하기 어때? 마이의 제곱이니까 4지. 맞아? 거기에 플러스 k 플러스 3이란 말이야. 맞아? 이게 미니멈 값이야. 이거 몇이야 우리? k-9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미니멈 값이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치? 그때 우리는 이미 맥시멈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잖아. 맥시멈은 뭐라고 했어? 꼭지점 k 플러스 3이구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토대로 그대로 우리가 원했던 맥시멈 포인트는 몇이라고 할 수 있다? 3 더하기 3,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우리 660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얘까지는 선생님이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얘 한번 확인해보고 또 다음 문제는 우리 한번 또 스스로 고민 한번 해보자. 자, 660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마3부터 A라고 하는 구간이 주어졌어. 아까 전에는 이 이차함수의 모양이 완전히 안 주어져 있었지. 맞아? 꼭지점에 x좌표는 줬는데 y좌표는 안 준 상태였다고. 근데 얘는 이제 반대야. 얘는 명확한 모양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 맞지? 근데 얘는 어때? 구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구간을 확실하게 못 그릴 것 같아. 맞아? 그러면 무조건 전제 조건은 내가 그릴 수 있는 건 그려준다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2차 함수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2차 함수 그릴 때 물론 우리가 근을 확인하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거든? 근데 웬만하면 꼭지점을 통해서 그려주는 게 은근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자. 자, y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보게 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3이 될 거고 마무리 지어주면 얘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치? 자, 요거를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너무 대놓고 이쪽을 그렸나? 조금 여기 밑에다 그릴게요. 자, 대충 그리면 돼요. x가 언제일 때? x가 1일 때 그때 y값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림 좀만 예쁘게 그릴게. 미안해요. 이렇게 그리니 좀 더 예쁠 것 같아서 x가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인 이 지점에서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 아래로 볼록하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조금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너네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좀 과하게 그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괜찮아? 그때 우리가 보고 싶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냐면 마3부터 A라고 했어. 맞아? 마3 한번 찍어볼까? 마1, 마2, 마3. 맞아? A는 어디야? 몰라. 맞지? A는 몰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 요거의 값을 이미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어. 여기 꼭지점.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그럼 한번 봐보자. 딱 봤을 때 여기 구간에서 A는 모르잖아.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여기 지금 그림 한번 봐줘. 선생님이 하는 거 좀 봐줘. A가 여기 오른쪽 어디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맞아? 그러면은 만약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최대값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최대값이 몇이래? 마이너스 6이래.
맞아? 자, 핑크색 한 번만 주목해봐. 여기가 y가 마이너스 2였지, 꼭지점이. 그치? 그럼 우리가 y가 마이너스 6인 지점을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몇 군데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두 군데가 나와. 맞아? 여기까지 맞지? 결국에 최대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y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잖아. 맞아? 아직 그리지 말고 한 번만 봐줘요. 그랬을 때 한번 보니까 어때? 여기가 만약 a라면은 마이너스 6이 최소값, 최대값일 거야. 맞아? 근데 여기가 만약 a라면 또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가 a고 이제 여기가 a면 이렇게만 보니까 끝났잖아. 맞아? 최대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보자. a값이 점점 커지면서 최대값이 어때? 점점 커지지. 맞아? 따라와. 그러다가 여기에 딱 찍히고서 a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봐. 최대값은 계속 뭐야? 이 꼭지점이 연결돼. 맞아? 최대값은 얘잖아. 그치?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다고 가정해봐. 최대값 어디야? 요거지. 맞아? A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원래 최대값이 따라서 올라오다가 A가 X보다 1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이 최대값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 포인트를 너네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확신이 이제 얻을 수 있어. 뭘 얻을 수 있어? 아, A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나오는 친구야? 너 여기서 끊길 거구나. 맞아? 아, 너가 A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Y가 6이 되는 그 두 개의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뭐 한 거? 더 작은 거. 그게 A구나. 이해됐어? 아직 확신은 없어. 이번 확인 한번 해보자. 최소값이 몇이래? 마이너스 18이래. 확인해봐야지. 마삼 대입해봐. 마삼 대입하니까 어때? 마구. 아, 마이너스 18 맞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결론 지으러 가보자. 자, 선생님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최종적으로는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 3이 6이 되는 거. y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궁금했던 거지. 맞아? 다 우변항으로 넘겨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은 0이다. 인수분해가 되네. x 마 3,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므로 우리 x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라고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우리 x 마이라고 3 중에서 더 뭐 한 거 하기로 했어? 더 작은 걸 골라주기로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효주 이해돼? 민경이는? 태호도?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앞뒤 문제를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맞아? 하나는 뭐야? 꼭지점. 맞아? 꼭지점은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만족시키는 요건 중에 하나야. 맞지? 그리고 또 두 개가 있었어. 뭐야? 주어진 구간의 끝과 끝. 맞아?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얘는 항상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친구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을 그어 놓으면 어때? 그 끝과 끝에서 적어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끝이 나오거나 위로 올라가는 거에 끝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양새가 나올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 662번 문제 지금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잠깐 시간 줄게.
자, 충분히 고민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문제를 어떻게 읽어가는지를 잘 봐줘야 돼요. 자, 이차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쵸? 보니까 주어진 정보가 뭐밖에 없어. y 절편만 주어져 있어. 그치? 아직까지는. 얘가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아래로 볼록한 친구인지 아니면 위로 볼록한 친구인지도 모르겠어. 맞지? 그리고 이제 그냥 문장을 더 읽어보는 거야. 아, A랑 B가 음의 정수구나. 맞아? 굳이 음의 정수라는 말을 줬어. 보니까 어때? 아,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네. 어때? 위로 볼록한 친구겠구나. 그치? 그럼 사실 A만 줘도 되거든 사실? B도 좋네? 아, 완전 제곱시켰을 때 X 좌표 있지? 꼭지점의 X 좌표.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힌트를 줄 거야. 이건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어때? 주어진 구간 1부터 2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 최대값이 3이래. 아, 얘는 내가 아직까지는 봤을 때 모르겠어. 조금 더 그려봐야지 알 것 같아. 맞지? 자, 이제 그리기 시작 한번 해보자. 1번 fx의 모양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a로 묶어보니까 어떻게 바뀌어?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5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진짜 바꿔보면은 플러스 2a분의 b 제곱이죠. 맞아? 그리고 어때? 플러스 5에다가 이제 뭐 해줘야 되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여기까지 맞지? 이해됐나? 따라왔어? 자, 그럼 요거에 우리 x 꼭지점의 좌표 얘기 한번 해볼까? 꼭지점의 좌표? 뭐야? 하나가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맞아? y좌표는 뭐예요? 5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죠. 여기까지 맞아요? 이해됐어? 따라왔지?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봐. 확인 한번 해봐. 자, A 음수지. B도 음수야. 그럼 우리 A분의 B는 양수지. 맞아? 근데 그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어때?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맞아? 다음에 오른쪽 거 보자. A 음수지. B 제곱은 양수야. 맞아? 그럼 어때? A분의 B제곱은 음수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맞아? 플러스로 바뀌었어. 5 더하기 플러스. 아, 꼭지점의 Y좌표는 양수야. 맞아? 대충 찍어줄 거야. 대충. 막 꼼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자, 꼭지점의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래.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까지만 찍는 거야. 요거까지만. 이해됐나? 따라왔어?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맞아요? 뭐 그림이 좀 안 예쁜데 이건 좀 이해해줘.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랬을 때 보니까 어때? 아, 내가 주어진 구간을 x가 1부터 2까지 볼 거야. 아, x를 내가 1부터 2까지 볼 거야. 2까지. 맞아? 그냥 딱 여기서 생각해봐.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와? 그림에서? 여기서 나오지. 맞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x가 1일 때 나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최대값 구해볼게. f1 봐보자. x한테 1 대입하니까 x한테 1을 대입하니까 얘가 어떻게 나와? 아,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3이구나. 맞아요? 따라왔어? 그래서 b가 뭐가 나오는 거야? 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예요. 그치? 자, 이제 여기서 힌트가 또 나와. 힌트가 또 나와. 뭐라고 했어, 우리? a가 음수가 아니야. 음의 정수야. b도 음의 정수야.
맞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얘가 어때야 돼? B가 음수여야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맞아? A 넘겨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2보다 A가 커야 돼. 맞아? 근데 A는 0보단 작아야 돼. 자, 마이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음의 정수 하나밖에 없어. 뭐야? 아, A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맞아? 그럼 B도 몇이야? 너도 마이너스 1인가 보네. 이해됐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랑 B를 다 구할 수 있어. 따라왔나? 얘네들이 진짜 굳이 이 정수라는 말을 줄 이유가 없어. 얘네 교육청 애들이잖아. 교육청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너네한테 정보를 주는 거는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니까 활용을 하라는 거야. 힌트를 주는 거야, 힌트.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어때? 우리는 F-2가 궁금했기 때문에 X한테 마이너스 2를 넣은 거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5가 궁금한 거였고, 그럼 우리 얘는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3이라고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태호도? 효주는? 이해돼? 민경씨? 괜찮아? 오케이. 663번 한번 가보자. 요건 안 풀어줄 거야. 안 풀어줄 건데 너네가 순간 넋을 놓을까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순간 감이 안 올까봐 말만 하나만 해줄게. 자, 어때?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오랜만에 봤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슨 말이야? 항등식이라는 거지. 맞아? 좌변항과 우변항이 완전히 동일하고 f0이 5라는 거야. 이거 뭐야? 내가 x한테 0을 넣고 뭔가를 넣든 일단 해보라는 의미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 x한테 0을 한번 넣어봐야 돼. x한테 0 넣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f2-f0이 6이야. 어때? 그러면 우리 f2가 몇인지 구한 거지. 맞아? 이거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x한테 마이너스 2 넣을 수 있잖아. 맞아? x한테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f0 마이너스 f-2가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6이지. 몇이야? 26인가? 아닌데? 맞지?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어때? 우리 또 f-2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어때? 우리 세 점의 좌표를 알았다고. 세 개의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점과 최고차의 개수 아니면 뭐라고 했지? 세 점이라고 했지. 맞아? 우리는 이미 세 점을 알았어.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A, B, C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냥 2차 함수 fx를 ax제곱 bx, c라고 얘기했을 때 세 개의 좌표를 대입하면 a, b, c의 값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fx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인지하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해요. 좌표를 이렇게 3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얘는 중요하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664번 문제 한번 봐보자. 요거 중요해. 자, 요거 유형 있지? 요거 유형. 이 유형에 별표 하나만 쳐주자. 별표 2개 쳐줄까? 자, 우리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봐왔을 거야. 맞지? 선생님 은근 많이 보여줬어. 공통 부분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 많이 보여줬지. 그치? 근데 얘는 개념적으로 조금 달라. 대신 이 개념은 언제만 웬만하면 이용이 되냐면은 내가 최대 또는 최소를 묻고 있을 때만 돼. 웬만하면 그 경우야. 알겠지? 웬만하면 이 경우니까 알고 있어. 자, 한번 확인해보자. 자, 일단 문제 천천히 선생님이 풀어줄 거야. 한번 그 선생님 천천히 풀어준 다음에 개념적으로 설명을 보충을 해줄게. 알겠지? 선생님이 풀이하는 순서를 한번 잘 봐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보는구나.
그랬을 때,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2. 아, 이거 설마 전개하라고 하진 않겠지? 근데 최대랑 최소값을 묻고 있네. 아, 이거 전개하고 싶지 않은데. 오케이? 나 이 친구를 잠깐만 A라고 치환해봐야겠다. A라고 치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1번,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y는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a 그리고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친구를 우리가 내가 완전제곱식을 한번 해보니까 얘가 아마도 a-3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될 것 같아.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한 번만 봐줘. 아직 안 써도 돼. 아직 안 써도 돼.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밑에 있는 이 가로축이 x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a로 이루어져 있네. 나 얘 a라고 한번 해줄까? A라고 한번 해줄까? 그럴 것을 보니까 A가 3일 너무 잘못 그렸다.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했을 때 A가 3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면서 어디로 가? 위로 볼록한 친구구나. 근데 여기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A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A의 범위를 모르겠네? 그러면 A의 범위를 좀 구해줘야겠다. 그럼 A가 원래 뭐였는지 보니까 A라는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어. 맞아? 근데 x의 범위가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말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네. 나 A라는 친구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완전제곱식을 해보니까 x-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돼. 그치? 그래가지고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x가 1일 때 y값이 2가 나오고 그 당시에서 위로 볼록한 친구야. 근데 내가 보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 보네. 최소값은 여기고 최대값은 여기겠구나. 맞아? 그래서 최소값을 보니까 A라는 친구의 최소값은 내가 2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최대값은 어때? 내가 마이를 넣은 거니까 4 더하기 2,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A의 범위가 2부터 6까지였구나. 그러면 A의 범위가 2부터 6이야? A의 범위가 2부터 6까지였구나.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오겠어? 네가 최소값이었구나.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7이었어. 최대값은 어때? 내가 A한테 6을 대입한 거니까 9 마이너스 7. 맥시멈 포인트는 2였구나. 라고 하는 게 생각의 흐름이야. 실제로. 그치? 근데 이 부분에서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지금 짚어줄게. 너네들이 요거의 범위랑 요거의 범위를 따로 가정하는 걸 순간적으로 많이 헷갈려 해.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자. 방금 선생님이 한 게 최종적으로 너네가 가져가야 될 흐름이야. 오케이? 그냥 약간 암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개념적으로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개념적인 이해를 한번 잡고 가자고. 오케이? 자,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뭐 환전소라는 게 있잖아. 환전소.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예를 들어서 딱 지금 너네들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을 구매를 할 거야. 너희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A라는 친구는 5,000원이고 B라는 친구는 뭐 3,000원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뭐 A랑 B를 알아서 구매를 할 거야. 이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A 나라에서.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리가 이동시켜서 B나라로 갔는데 B나라에서는 우리가 저 10,000원을 사용할 수가 없어. 이 A랑 B만을 이용해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B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건 C라는 물건인데 물물 교환밖에 안 돼. 그럼 내가 10,000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C인 거잖아. 맞아? 근데 C를 10,000원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야. 오케이? 근데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때? 중간에 얘를 거쳐야지 얘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을 쪼개는 거야. 내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서야 얘의 범위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딱 얘가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한번 봐봐.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게 뭔지 한번 봐봐. 우리는 y 값이 최대값이 나오는 거, y 값이 최소값이 나오는 게 궁금했어. 맞아? 자, 이거 사실 전개하면 4차 함수가 나와요. 그쵸? 너희들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모양새를 보니까 얘는 2차 함수의 꼴이 나와 있어. 2차 함수의 꼴. 맞지? 얘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라는 친구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 전체 모양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 부분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내가 알 수 있는 요소로 바꿔준 거야. 알겠어? 그리고 보니까 바꿔놓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나와? y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꼴이 나왔어. 맞아? 우리가 얘에서 최대랑 최소를 얻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지? a의 범위를 알아야 됐지. 맞아? 왜? 이 a라고 그냥 진짜 이것만 생각해봐. 내가 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고 싶어? a의 범위를 알 수밖에 없어. 왜? a의 범위를 모르면은 a 값을 확인하는 범위를 모르면은 최소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최대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 주어진 구간이 없으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의 범위를 알아야 돼. 심지어 a의 범위를 알면 x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 a의 범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최대랑 최소는 나오잖아. 맞아? 왜? 우리 지금까지 그냥 주어진 구간 내에서 그림 모양만 보고 여기가 제일 밑에 있네? 여기가 제일 높이 있네? 이렇게 해서 최대랑 최소를 찾았으니까. 맞지?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 A라는 얘를 매개체긴 한데 이 A라는 매개체의 범위만 우리가 알면 돼. A의 범위만. 맞아? 그래서 이제 이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너가 주어진 구간 내에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니? 너가 가지는 최대값이 얼마니? 너가 가지는 최소값이 얼마니? 왜? 최대랑 최소 사이에 있는 건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라는 친구의 범위를 구하기 위한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A의 범위를 구해보는 거지. A를 보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어. 그래서 얘 완전 제곱식을 해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였던 거야. 맞아? 그래서 주어진 구간 마일부터 2라는 구간 내에서 내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아까 보니까 최소값이 어디서 나왔어? x가 1일 때 2가 나와서 우리 a의 미니멈 값을 2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a의 맥시멈 값을 몇이라고 한 거야? 1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4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된 거야?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친구였구나. 이해됐어? 그래서 얘에서 한 번 더 보니까 이 친구 확인해보니까 모양이 어땠어? A마3 제곱 마이너스 3이었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그려보니까 어때? 뭐야, 내가 아까 잘못 봤나 보네? 자, 아까 그려보니까 어때? 최소값은 마3에서 나올 거고 최대값은 2 또는 4에서 나올 거니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거 지금 아니네? 내가 그냥 저 밑에 거 잘못했구나. 그치? 밑에 거 잘못했구나. 그렇네. 4 더하기 2니까 최대값이 6이 나와야 되네. 내가 여기의 범위를 잘못 말했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랑 최소를 다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 665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접근 한번 해봐. 665번 이것도 너네 풀 시간, 고민할 시간 충분히 주고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문제를 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 겁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x값에 뭐가 주어져 있어?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주어져 있는 이 차함수에 뭐가 궁금해?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맞아.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안 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는 있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전개하면 돼. 왜? 얘는 전개해봤자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맞아? 전개해봤자 2차 함수기 때문에 사실 얘 전개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전개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1번 치환을 합니다. 미안해, 내가 아까 전까지 그 A로 해주긴 했는데 선생님은 사실 T로 치환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취향대로 좀 할게요. 자, 2x-1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한번 할 거야. 알겠지? 2x-1을 T라고 치환을 하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으로 바뀌어. 여기까지는 괜찮지? 맞아? 그리고 여기는 1차 함수라서 조금 더 머릿속에서 생각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뭐라고 주어져 있어? 1부터 4라고 구간이 주어져 있잖아. x가. 맞아? 근데 우리 그 x를 t로 바꿔보자. 오케이? 자, 요거 부등호의 양변에 2를 곱해볼게요.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은 2x가 8보다 작거나 같아. 맞아? 양변에 마이너스 1 빼보자. 1보다 크거나 같은 2x-1이 뭐보다 같아? 7보다 작거나 같아. 맞아? 근데 이때 이 2x-1이 뭐였지? t였지. 맞아? 그러기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 와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바뀐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t가 7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뀐 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돼? 효주 이해됐어? 어디? 아, 구간 구하는 거? 자, 봐봐. 여기 2x-1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했지? 여기까지 괜찮았지? 그때 원래 주어진 구간이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였잖아. 그치? 여기 있는 이 x를 요 2x-1로 바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2를 다 곱한 거야,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어때? 2보다 크거나 같은 2x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어때? 양변에 또 마이너스 1을 빼준 거야.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2x-1이 7보다 작거나 같아. 맞아? 근데 우리 2x-1을 뭐라고 했지? t라고 얘기해놨었지. 맞아?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t가 7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해됐나?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거 무시해. 이제 우리는 t만 볼 거야. x에 대한 게 아니라 t만 볼 거야. t만. 알겠지? 완전 제곱식 하자. y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맞아? 주어진 구간은 1부터 7까지. 오케이? 자, 그림 그려보자. 1, 2, 마이너스 1. 위로 볼로. 여기까지 맞지? 우리가 궁금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 t가 1부터 t가 7까지. 맞아? 이랬을 때 그림상에서 최소값 어디야? 여기지. 맞아? 그거의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미니멈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리고 이제 맥시멈 봐볼까? 맥시멈 어때? 마이너스 1보다 7이 더 멀리 있잖아. 그치? 그래서 7 넣어주는 거야. 7 넣으니까 어때요? 25-1이니까 24까지. 그래서 맥시멈 빼기 미니멈 우리가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25라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따라왔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옆 문제 하나만 더 보자. 최대랑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최대랑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인수분해보다는 완전 제곱식이야. 특히 2차 함수에서는 2차에서는 왜냐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일단 우리 그거를 좀 구분을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의미하는 건 뭐지?
우리가 근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근. 맞아? 근을 알았다는 거는 그냥 0이 되는 좌표를 알았다는 건 사실 모양을 아는 게 아니야. 맞지? 근데 꼭지점을 찾는다는 거는 모양을 구한다는 거거든. 왜냐면 무조건 그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존재하는 게 이차함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을 알면 우리 꼭지점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그 두 근의 중점일 거니까 x좌표가. 그치?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나 더 하지 말고 우리는 왜냐면 근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치? 근을 물어보는 문제는 근으로 답을 해주면 되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꼭지점으로 답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뭐 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아 이럴 때는 근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뭘로 해야 되는구나가 조금 감이 올 겁니다. 자 666번 한번 봐보자.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너네가 보던 거랑 차이점이 하나 있어. 뭐가 있지? x에 대한 범위가 없네. 맞아? 지금까지는 x에 대한 범위가 있었는데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없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치환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x제곱 마이너스 6x 너 8 어디 갔니? 그치? 근데 우리 뭐 해주면 돼? 그냥 앞에 있는 거 잡아서 t로 바꿀 거야. 왜 앞에 있는 걸 잡느냐? 자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걸 t로 잡아봐. 그럼 얘가 뭐가 돼? t 플러스 8이지. 제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싫어서 그래 그냥. 알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걸 t로 잡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때? t에다가 8을 빼준 거니까 우린 얘를 t-8이라고 얘기해줘야겠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1번 저거 식 쓰고 시작하자. y는 이거 7 아닙니다. y입니다. 다시 써야겠다 그냥.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2 플러스 k 플러스 20입니다. 맞아요? 그치?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12 여기까지 얘기해 놓을게. 맞아? 자, 우리 요거의 최대랑 최소를 보려고 해. 최대랑 최소를 보려고 하니까 t의 범위를 몰라. 맞아? 그래서 t의 범위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맞아? 이거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최대랑 최소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위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 t의 범위를 모르니까 t의 범위를 고정시켜야 돼. 근데 x의 범위가 없네. 맞아? 근데 우리는 x의 범위가 없어도 t의 범위는 하나가 나와. 왜? 우리는 어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존재해? 최소값이 존재하지. 왜? 아래로 볼록하니까. 맞아? 우리 t라는 친구를 조금 더 분석해보자. t라는 친구도 우리 완전제곱식 진행할 거야. t 완전제곱 진행하면 얘가 x-3의 제곱. 맞아? 그리고 어때? 마이너스 1일 거야. 여기까지 맞지? t는 요거 맞잖아. 그치?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냐면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그리고 어때? 아래로 볼록하단 말이야. 아래로. 맞아? 그러니까 t, y 값의 범위가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 여기 이 꼭지점에 있는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주 이거 이해돼? 민경이는? 이해돼? 태훈이 이해돼? 효주 괜찮아? 어디 부분이 조금 헷갈릴까? 혹시?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는 거랑 조금 그리는 것 때문이구나. 일단 요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요거는 아직은 연습 부족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은 이거 최대한 선생님이 일요일에 왔을 때 좀 그리는 거 좀 물어보면 그리는 거 최대한 많이 알려줄게. 알겠죠?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 아, 이 친구 t라는 친구는 최소값인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럼 요걸 토대로 우리는 안 거야. 뭐를? 아,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해됐어? 따라왔지? 그럼 이걸 토대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
y는 내가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무리 지을게요. 세 번째. 저 완전식을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이라고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 이해됐지? 자,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어떤 모양이 되냐? 어때? t가 1일 때 k-10 우리 몇인지 모르지? 맞아? 아무데나 찍어줘, 아무데나. 오케이? 이랬을 때 어떤 거야?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친구. 맞아? 대충 그리면 돼, 대충. 여기가 잠깐만, t의 좌표가 1이잖아. 아, 잘못 그렸네. 미안해요. t의 좌표가 1인데 잘못 그렸습니다. 하나만 다시 볼게요. t가 1일 때 뭐 여기 이렇게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다고 했어. 그리고 음수니까 우리 이런 모양으로 대충 그려주고, 오케이?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가 어때? t가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즉 여기가 궁금한 거야, 여기. 맞아요? 그치?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최대값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맞아? 그치? 얘가 뭐야? k-12였는데 얘를 문제에서 3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얘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걸 하면은 많이 어려워. 처음에 이걸 하면 어려운데 이 뒤에 것들이 오히려 그래도 난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쉬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따라왔어? 이 치환이 진짜 중요해. 치환이 난 개인적으로 진짜 시험 성적에서 한 끗 차이를 가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치환이 진짜 중요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천천히 필기 하시고요. 이제 우리 유형 10번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일단 넘어가서 669번 문제를 처음으로 접해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669번으로 가보죠. 좋습니다. 자, y랑 x가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냐? 제곱했을 때 음수가 아닐 거라고. 제곱했을 때 양수일 거라고. 오케이? 요거는 결론이긴 한데 이제 확인을 해보자. 자,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12x 2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8의 최소값이 궁금하대요. 그쵸? 얘는 조금만 외워주자. 얘는 외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 알겠죠? 뭐 웬만한 문제들은 다 막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얘가 조금 더 심해요. 자, 1번. 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왜? 우리가 웬만하면은 최대랑 최소를 얘기할 때 이렇게 2차식이 들어가 있을 때 2차 항이 들어가 있을 때 최대랑 최소는 웬만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풀었지.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완전 제곱식을 진행을 합니다. 자, 3으로 묶어보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어? x제곱 마이너스 4x로 바뀌어. y도 2로 묶어보니까 어떻게 바뀌어? y제곱 플러스 2y로 바뀌고 뒤에 18 그대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치? 자,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다 써보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x-2의 제곱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맞지? 그리고 어때? 4, 3, 12 마이너스 12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뒤에 붙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계산하니까 몇이야? 4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왔지? 자, 그때 우리 요거에 뭐가 궁금해? 최소가 궁금해.
맞아? 그럼 생각해봐. 가장 더하는 게 가장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그러면 각자 우리 객관적으로 봐보자. 얘를 제일 작게 만들 거고 얘도 제일 작게 만들 거고 얘도 제일 작게 만들 거야. 오케이? 근데 4 우리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지. 4는 그냥 4야. 그치? 근데 우리 요거 y 플러스 1의 제곱의 최소값은 몇이야? 0이잖아. 맞아? x-2의 제곱의 최소값은 몇이야? 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한다? 0 더하기 0 더하기 4가 최소값일 거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방금 전 거에 비해서는 난 얘가 개인적으로는 더 쉽다고 느껴요. 객관적으로 얘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내가 굳이 많이 건들지 않을 거야. 요거는 직접 마무리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유형 11번으로 가서 우리 673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x-y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랑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의 최소값을 구하래. 맞아? 얘는 어때? 방금 전 문제랑 차이가 있어. 방금 전에는 x랑 y의 관계가 없었지. 맞아? 그래서 x를 정했을 때 y를 따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제곱식을 했던 거야. 근데 얘는 어때? x랑 y의 관계가 있어. 내가 x랑 y의 값을 별개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x의 값을 정하면 y 값이 따라와. 맞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대입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어떻게 해주냐? 아이고 왜 또 핑크색이야. 1번 정리해. y는 뭐야 우리?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거기다 대입 그대로 하는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 너네 나중에 이 문제 풀 때 y가 지금 개수가 2개 있잖아. 그치? 그러면 x를 y에 정리해서 넣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보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정리해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3 어때? 2차 방정 2차 함수처럼 생긴 얘의 최소값이야. 뭐 해주면 돼? 완전 제곱시켜주면 끝나는 문제였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여기 부분이 생각보다 아까 전 부분이 진짜 어렵고 이 후반부 부분들이 생각보다 할만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리 다음 676번 한 번만 가보자. 뭐 요거는 천천히 마무리하면 되니까 한번 마무리해보고 각자. 676번이 난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야. 선생님한테는. 자, 676번 별표 하나. 얘를 잘 이해하면은 활용 형태가 좀 이해가 쉬워져서 그래. 자, 한번 봐보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요. 맞아요? 그리고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랑 c라고 얘기한대요. 맞아요? 맞지? 이때 뭐라고 되어 있어? 점 p a, b라는 얘가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쭉 간대. 그래서 b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움직인대? c까지 움직인대. 맞아? 이때 궁금한 게 뭐야?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맞아? 따라왔어? 자, 근데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우리 a랑 b가 별개의 존재야? 그건 아니야. 왜? 내가 a를 확정했어. 예를 들어 그 a를 여기 주어져 있는 2차 방정 2차 함수에다 넣으면 b가 나오지. 맞아? 그래서 얘는 a랑 b의 관계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아, 우리 b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얘한테 a를 넣은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조건이 하나가 나오는 게 이 문제의 스타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게 뭔지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값이 궁금하대. 어때? b에다가 이거 대입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대입 한번 해서 식을 한 번 더 써보자. b에다가 대입하니까 얘가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라고 나와. 맞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a의 범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a의 범위. 자, a라는 친구는 어때? 이 p라는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지. 맞아? 여기에서 x좌표만 봐봐. x좌표. x좌표는 어디에서 출발해? 0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이동해. 어디까지? c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우리 a의 범위는 0부터 여기 c의 x좌표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 맞아요? 따라왔어? 인수분해하자. 얘는 해야 돼 이제. 왜냐면 여기 c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마 1, x마 3. c의 x좌표가 몇이야? 3이구나. 오케이? 이해됐어? 그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 거야? 0부터 3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효주도? 괜찮아? 좋아. 그럼 여기서 완전 제곱식 한번 해보자. 완전 제곱식 하니까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플러스 6. 즉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맞아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그림이지. 어때? a가 1일 때 y 값이 4야. 아이고 여기 이렇게 그리면 좀 안 예쁘니까 a가 1일 때 y 값이 4야. 그러면서 어때? 아래로 볼록한 친구다. 맞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어디서부터 어디다? x가 0일 때부터 1, 2, 3 x가 3일 때까지기다. 맞아? 최소값은 어디야? 4일 거고 최대값은 어디야? x한테 3을 넣었을 때겠네. 그래서 12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4와 12이기 때문에 최대랑 최소의 합은 우리가 16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타고 갔어. 타고 어떤 정보를 우리가 타고 가가지고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679번. 자, 개인적으로는요, 어려운 유형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야. 왜 어려워하냐?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문제를 해석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떤 거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언급을 많이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의 직사각형 A, B, C, D에서 두 점 A와 B는 X축 위에 있대요. 그리고 두 점 C와 D는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직사각형이라고 했어. 무슨 말이야? 얘가 90도지. 맞아? 얘도 몇 도야? 90도지. 그러면서 어때? AB, X축과 DC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때? 서로 평행할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그럼 얘가 평행하다는 거의 의미는 뭐야? D랑 C의 Y좌표가 같다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 위에 있다고 했느냐면은 요거 이차함수 위에 있대. 맞아? 근데 이 이차함수 너무 예뻐. 어때? 이미 x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대칭 형태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어때? 우리 y 값이 같다는 거는 d랑 c가 이 선에 의한 대칭이라는 거잖아. 맞아?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만약 c의 좌표를 k, 나 모르니까 그냥 k라고 얘기를 하면 c의 x좌표를. 맞아? 그러면은 d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왜?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의 거리랑 여기의 거리가 동일할 거니까.
이해됐어요? 따라왔어요? 그럼 요걸 토대로 그대로 가져가 봐. 그럼 얘가 쭉 내려오겠지. 맞아? B의 X좌표가 몇이야? K. Y좌표는 0. A는 어때? 마이너스 K. Y좌표는 0. 맞아요?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둘레가 궁금하구나. 둘레. 맞아? 둘레는 뭐야? 요거 더하고 2배잖아. 맞아? 자, 요거 밑에 있는 A랑 B 사이의 거리는 어때? K 마이너스 K니까 A, B의 거리. 얘를 우리가 2K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다음 CB의 거리 볼까? CB. 자, 요거 중요해. CB의 거리는 뭐야? CB의 거리는 요거의 Y좌표 빼기 요거의 Y좌표지. 그러니까 어때? 내가 K를 대입한 거.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인 거야. 이해됐을까? 얘네 두 개를 더하고 2배 해준 거지. 맞죠? 2배 한번 해보자. 얘네 두 개를 더하고 2배.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이라고. 둘레의 길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우리 뭐라고 했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지? 맞아? 너네 이거 봤을 때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된다. 자, 우리 B의 X좌표가 K였잖아. 맞아? 이 K를 가지고 생각해봐. 왔다 갔다 하겠지. 맞아? 얘가 예를 들어 여기로 오면 이렇게 날카로운 조금 더 이런 직사각형도 될 거고 K가 좀 더 멀리 가면은 요런 완만한 형태의 직사각형도 될 거야. 맞아? 근데 K는 아무리 커져도 뭐보단 작아야 돼? 여기에 근보단 작아야 돼. 맞아? 요거의 근은 뭔데? 2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K의 범위를 어떻다고 할 수 있어? 우리는 K를 이미 오른쪽에 있는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K가 0보다는 크고 2보단 작은 친구인 거야. 오케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안 돼. 2보다 작거나 같다 안 돼. 왜? 같다가 된 순간에 더 이상 직사각형이 아니라 직선이야. 직선. 알겠지? 그래서 같다가 안 돼. 여기서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 마무리 해보자. 우리 이거 보면은 최대랑 최소 물어보면 뭐 해줬어? 완전 제곱시켜줬지? 마찬가지. 자, 마무리 해보면 이렇게 끝날 겁니다. 맞아? 그럼 어때? 주어진 K1 사이에 있네. 꼭지점이 요 사이에 있으니까 최대값은 몇이야? 6이겠구나 하고 끝내주자는 거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좋아요. 난 개인적으로 여기 활용 형태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고민 한번 꼭 해봐. 고민 한번 해보고서 다음 시간에 여긴 내가 질문을 따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